일단 강원랜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122% 상회를 냈어요. 와! 물론 저는 이거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건 안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강원랜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강원랜드보다 저는 이미 다른 리오프닝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하나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는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던 거지 얘가 안 좋아서 안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 리오프닝주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오프닝주의 흐름이 어떻냐면요, 어떤 날은 코로나 때문에 괜찮다, 어떤 날은 코로나 때문에 안 괜찮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미국의 이제 주가가 변동이 되게 커요. 그런 환경에서 강원랜드가 백신 이제 맞기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다 당장 막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백신을 맞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아마 1800명대 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2000명이 눈에 보이죠.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당장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원랜드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넣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올라가는 주는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흑자 전환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요, 요렇게 YOY 대비해서 487%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라고 봤더니 2분기 때는 휴장이 없었어요. 1분기 때는 휴장이 있었지만 2분기 때 휴장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한 완화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입장객들도 되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이야 체류 인원이 1800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영업시간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도 추가가 됐고요. 테이블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의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비카지노 부분. 그러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호텔로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강원랜드에도 워터월드라던가 호텔이라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버린 거죠. 제한된 영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던가 고정비가 더 추가가 되진 않아요. 사람이 많이 오던 적게 오던 그 인원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지노 뭐 전기세라던가 고정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진 않는단 말이죠. 사람이 늘면 늘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400명까지도 늘었었거든요, 체류 인원이.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1800명으로 줄어들게 됐지만 초기에 1200명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다 그래도. 그래서 하루 입장객이 1900명에서 2800명까지 나온다. 코로나 때문에 체류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빨리 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에요. 그 예약도 추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갈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체류 인원이 조금이라도 증가한다?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됐었을 때 21년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8,035억 원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374억 원이 나올 것이다. 분명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자였는데 이 적자가 흑자폭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2021년도에 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더 큰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더 큰 매출이라고 해봐야 2019년도 수준인데 2019년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만큼 회복만 되더라도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요, 이게 키움증권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21년도에는 이렇게 개장을 했구나, 개장 일수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봐봐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1월에서 2월까지 45일 휴장을 했어요. 70일이라고 쳤을 때 반 이상을 60% 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했었을 때도 45일 개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4월 1일부터 계산을 해보면 현재까지 쉰 적이 없어요. 물론 이번에 며칠 쉬게 됐어요. 그거는 이따가 그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국내 카지노 회복이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체류 인원이 1200명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방문객이 1900명, 2300명으로 상향이 됐을 때는
일평균 방문객이 3,000명까지 증가가 될 것이래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인원수 대비로 올라가게 되니까 50%까지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월 15일 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체류 인원이 1,800명으로 하향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 인원 1,200명대보다는 낮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기존 대비해서 3분의 1로 단축이 됐지만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가성비가 좋아진다는 부분이죠. 적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수요를 많이 뽑아냈다. 그래서 2,300명 수준과 유사한 영업이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분기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2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왜냐면 3분기가 성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을에 카지노가 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4분기가 동시 입장객 수가 이제 6월 15일에서 7월 14일 이전 수준으로만 상향이 된다고 하면은 뭐 1,800명이 아니라 뭐 2,400명까지도 상향이 된다고 하면은 4분기도 영업이익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저 산업이 회복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게 고용 지표에서도 나왔죠. 고용 지표에서 왜 고용이 많이 됐냐, 어느 부분에 많이 됐냐, 호텔 레저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산업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미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으면 레저 산업에 대한 회복이 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우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8월 12일 날 강원랜드 물놀이 시설 워터월드에서 이 체험형 인턴이 있어요. 저도 이거 의뢰를 받았었거든요. 체험형 인턴이, 그러니까 인턴하면서 정직원들 좀 서포트 해주면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으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한테도 그 의뢰가 들어와서 저는 이제 사회를 했었으니까 이벤트 보조 같은 이런 쪽으로 제가 의뢰를 받긴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체험형 인턴 2명이 확진이 된 거죠. 그 다음 날인 13일 날 워터월드 수상안전 업무 담당 체험형 인턴 5명이 확진이 돼요. 그러니까 총 7명이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체험형 인턴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거라고. 그 7명이 하필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기숙사에는 워터월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 사람들도 있고 대다수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글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워터월드는 14일부터 27일까지 임시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임시 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거예요. 실제 떨어졌어요. 저번 주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어요. 이런 리스크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우리는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9월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막 강한 의지를 내비치긴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40억 손실이 나왔다. 이 부분은 분명히 3분기 영업이익 계산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차감이 될 것이다.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강원랜드라던가 리오프닝주를 체크를 할 때는 꼭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영업이익을 보니까 2, 3분기 되게 좋아,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 영업이익이 내년에 평균치가 1000% 오를 거야, 이건 분명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의 얘기예요. 이전의 얘기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 리포트가, 커버 리포트가 2개가 나왔거든요. 그 리포트만 딱 비교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2021년도 영업이익, 22년도 영업이익을 비교를 했었을 때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1000%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커버 리포트를 보면은요 1700%로 늘어나요. 내가 이런 관점에서 나는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볼 거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밑에서 조금 받고, 또 다른 악재 떴을 때 떨어지면은 그때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2021년도 매출액은 22년도 대비해가지고 102% 상회를 하는데, 이 커버 리포트 나오기 전까지는 102%, 이건 똑같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1000%에서 1785%로 상승이 됩니다. 1에서 2분기 갔을 때는 105%밖에 안 되지만 2에서 3분기 갔을 때는 267% 상승을 해요. 올해만 본다고 하면은 2, 3분기가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마이너스 40%는 가만히 되겠지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집단 면역과 체류 인원의 증가, 1800명에서 만약에 2400명 아니면 3000명으로 늘어났다? 이거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면 지금 1800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겠다고 지금 추첨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3, 4분기 때는 67% 상승을 하니까
내가 단순히 영업이익률만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2, 3분기 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내년 바라보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들고 가도 되는 거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적정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주가는요, 5년간 PER이 이제 19년도 제외해가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2020년도가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21년도 EPS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적정주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비해서는 적정주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시가총액을 가지고 했었을 때는 얼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목표 시가총액을 보니까 21년도 지배순이익 보고 그 다음에 곱하기 21년도 PER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발행주수를 나누게 되니까 목표 시가총액은 5조 7,277.88억 원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5조 6,480억이 나오는데, 목표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지금 좀 시가총액이 떨어진 부분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표 시가총액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26,400원이 나왔으니 지금은 똔똔이에요.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3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 보고 내가 300원 벌러 들어가야지. 물론 이 목표 주가라는 게 정확하게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는 거기보다는 좀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아, 지금쯤 조금씩 분할을 하면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모아야지. 떨어졌네? 그럼 또 들어가야지. 떨어졌네? 또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백신을 맞게 되고요. 저도 이제 예약을 할 거지만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